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이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쓰이는 우리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FAT를 쓴 소자를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AT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를 베이스 에미터로 직접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이제 많은 반면에 FAT를 이제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력 소비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도 월등히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노이즈에 취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전기에 좀 약하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어떤 전력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우리 CMOS 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FAT로 이제 소자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드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아 게이트,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거, 이제 요게 이제 엔드 게이트, 직렬로 이제 연결하면은 엔드 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출력에 이제 반전을 주면은 이제 반전되고,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출력 신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입력 신호에 대해서 유호 전압 범위하고, 그 다음에 출력, 내가 이제 내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좀 정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74H 시모스 계열, 그러니까 74H 계열이 엄청 많죠. 이제 뭐, 엔드 게이트, 어아 게이트, 뭐, 여러 가지 소자들을 이제 집적해 놓은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인데 여러 회사에서 이제 이런 74 시리즈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0V에서 5V로 이제 인가를 한다고 볼 때 그때 입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3.5V 이상 들어오면 다 하이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전압 같은 경우는 0V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잡음이나 이런 게 실려가지고 약간 1.0V 정도의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더라도 로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5V로 주지만은 노이즈에 해가지고 약간 뭐 드롭이 생기더라도 3.5V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이제 하이로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로우로 주더라도 0V로 들어오면 되지만은 어떤 노이즈가 좀 타가지고 약간 뭐 솟더라도 1V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0으로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 신호는 내가 받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는 쪽에서는 완벽하게 뭐 5V 딱 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PCB 라인이나 그 다음에 케이블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가 좀 실릴 수 있습니다.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도를 좀 약간 이제 허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이나 입력 이제 하이라든지 로우라든지 그러면 이제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가 실리거나 전압 드롭이 생기더라도 3.5V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하이로 인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이즈가 좀 실려가지고 아니면 뭐 DC 오프셋이 좀 뜨더라도 1V 이상만 넘지 않으면은 로우로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이제 출력하는 건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출력을 하는데 5V를 딱 출력하는데 정확하게 5V가 대부분 나가겠지만 이제 약간 이제 드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4.4V, 5V 출력이라고 그러면 4.4V 이하로는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V인데 이제 0.1V 이상이 넘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준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입력에 대한 어떤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출력으로 내보낼 때 어떤 기준, 이런 게 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로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회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전원이 중요한데 대부분 5V를 많이 쓰죠. 그럼 우리가 이제 220을 쓴다고 할 때 이제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제 한 10, 뭐 2, 3V로 이제 일단 낮춰 놓은 다음에 걔를 이제 정류를 합니다. 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그 SMPS 그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를 써가지고 이제 5V로 이제 전압 안정화 회로를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AC를 DC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배터리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9V나 6V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쓰지 않은 논리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핀이 워낙 안에 소자가 많고 핀이 많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안 쓰는 핀은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이 입력단 같은 경우는 그 최소한 이제 그라운드를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력단 같은 경우는 그 출력은 이제 그 입력단에 의해서 출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출력에 노이즈가 들어가지고 뭐 이제 입력단으로 역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안 쓰는 핀을 그냥 오픈을 시켜 놔 버리면 여기 노이즈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력에 이상한 전압이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어떤 입력단은 좀 이제 안 쓰는 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로 해놓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장비가 있다면 뭐 저는 뭐 이런 거 직접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논리 탐촉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직접 검출하는 거, 이제 하이로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검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리 펄스를 발생시키는 어떤 것도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필요한 경우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순차 논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R 필립플롭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